같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암 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온케어 닥터 이찬호입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분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하는 일을 해왔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200곳이 넘는 가정을 찾아가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환자분을 짧게 뵙고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잖아요. 하지만 집에 직접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말기까지 진행된 분들 중에서도 오래 사시는 분들, 심지어 완치까지 가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나 경제적 여건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집에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병원비 부담 때문인 분도 계시고, 병원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가족과 함께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3기, 4기까지 진행되면 대학병원에서도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를 권유받기도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들은 많이 주눅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치료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덤덤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엄청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암이 3기까지 진행되어도 나는 당연히 나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생활하실 때도 평소처럼 하시고 암에 걸리기 전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내시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본인이 암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환자분을 정말 위독한 환자처럼 슬프게 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잠깐 아픈 것뿐이고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암이라는 말 자체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집이 떠오릅니다. 70대 폐암 4기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너무 평안한 겁니다. 환자분이 손자한테 할아버지 배 아파서 약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섭게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환자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다니고 계십니다. 본인이 암 환자시라면 혹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시다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생활하시면서 챙겨야 할 것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암에 걸렸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러면 암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암 진단을 받으면 지나치게 절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해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받듯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무덤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도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암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고 암 진단받으면 무조건 곧 죽을 거라고 절망하시니까 치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사망 선고처럼 받아들이시고 그 뒤의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암 치료 후의 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바꾸지 말고 평소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떻게 잘 지낼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체중과 근육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4,500명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근육은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보통 살은 빠지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체중과 근육 모두 늘어난 사람이 사망 위험이 무려 32%나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체중과 근육 둘 다 빠진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73%나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난 사람들, 이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은 사망 위험이 43%나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빠지고 살이 늘어난 경우는 사망 위험이 9% 증가했는데 살 빠지고 근육 늘어난 것보다 훨씬 나은 수치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 환자분들은 꼭 잘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면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식욕이 없으시거든요. 평소에 잘 안 먹던 건강한 음식만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환자분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환자분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만 챙겨주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요요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암 환자분들도 치료 끝나고 나서 장기적인 식단을 생각했을 때 극단적인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치료는 표준 치료인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시고 너무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시다 보면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위생관리입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집에서는 직접 챙기셔야 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집에 방문해 보면 위생관리를 잘하시는 집과 아닌 집의 차이가 큽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 집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암 환자 본인과 가족분들은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손 씻기를 자주 하셔야 합니다. 외출하고 나서,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 꼭 해주세요. 둘째, 양치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후, 자기 전 일어나자마자 꼭 해주시고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주세요. 암 환자분들은 입안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가 나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면도하실 때 상처가 많이 나시잖아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바로바로 소독해 주시고요. 넷째,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꽃이나 화분을 조심하셔야 해요. 흙에는 세균이 정말 많거든요.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흙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감염이 한 번 되면 정말 힘들어지시거든요. 특히 암 치료하는 도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감기처럼 넘어갔던 게 폐렴으로 진행하고 폐혈증까지 돼서 암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 많은 데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도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가정에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의 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면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암 투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다들 엄청 열심히 뛰세요. 너무 전력 질주하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나 오늘 좀 쉴게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나절이나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카페에 가서 음료도 마시고 책도 읽으시고 보고 싶던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가족이 지치면 환자도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되거든요. 가족이 힘이 있어야 환자분도 더 힘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에게 암 환자 돌봄이 쏠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돌봄 스케줄을 짜서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조금 힘든 게 보호자가 그때그때 계속 바뀌게 되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서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사와 소통하는 분은 한 명으로 정해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진료를 할 때도 주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 보호자가 누군지 저희도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대하실 때 너무 억지로 밝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같이 보고 옛날 얘기하고 평소에 맛있게 먹던 음식 같이 먹고 이런 걸로 잔잔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힘들어한다고 아프다고 할 때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아, 많이 힘들구나.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힘내자.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항암제보다도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덤한 마음가짐, 체중과 근육량 관리, 위생 관리,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 이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면 암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암 환자분, 암 환자 가족분, 혹은 완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